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기의 1장 직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직류기를 구성하고 있는 3대 요소는 무엇인가? 3대 요소 하면 전기자, 계자, 정류자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 전기기기에 있어 히스테리시스선을 감소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자, 전기기기는 자, 규소 강판 성층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철심에 규소를 약 4% 정도를 추가하게 되면 이 어떤 게 히스테리시스선이 감소하게 되고요. 성층을 하게 되면 뭐가 합니까? 성층은 와류손이 감소하죠. 그죠? 와류손이 감소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히스테리시스손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소 강판을 사용한다.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자, 전기기의 철심에 성층하는데 가장 적절한 이유는 성층 왜 한다고 했습니까? 와류손 감소죠. 그죠?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직류기의 공극을 사이에 두고 전기자와 함께 자기 회로를 형성하는 것은 자, 이것은 전기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전기자 옆에 뭐가 있습니까? 자속을 만드는 계자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전기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N극, S극 이것을 우리는 계자다 라고 하고 계자와 전기자 사이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공극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4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계자를 의미합니다.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자, 브러쉬 홀더는 자, 브러쉬를 정류자면에 적당한 위치의 스프링에 의하여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정류자면에 접촉해야 된다. 가장 적당한 압력은 자, 정류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정류자 면과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브러쉬가. 자, 붙어 있기 위해서는 이 브러쉬에 일정한 압력을 어떻게 합니까? 가해 줘야 되겠죠. 이때 압력이 약 0.15에서 0.25 kg per 제곱센티미터 정도의 압력을 가해 주더라. 답 찾아보시면 다 번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브러쉬를 중성축에서 이동시키는 것은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로커라고 합니다. 브러쉬를 중성축에서 이동시키는 걸 로커라고 한다. 자, 7번 문제. 자, 직류 분권 발전기에 전기자 권선을 단중 중권으로 감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중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뭡니까? 병렬해로 쓰는 극수와 같다. 자, 그 다음에 저전압, 대전류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4극 이상에서는 균합선이 필요하다. 이거죠. 중권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은.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브러쉬 수는 극수와 같아야 된다. 병렬해로 수와 극수와 브러쉬 수가 같아야 됩니다.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전기자의 지름이 D, 길이가 L 되는 전기자의 권선을 감은 직류 발전기가 있다. 자극의 수를 P, 각각 자속의 수가 파이라고 하면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전기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쵸? 자, 이때 지름이 D라고 되어 있고 요것의 길이가 L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요것을 펼치게 되면 싹 펼치게 되면 이 원통을 전기자를 펼치게 되면 자, 여기의 길이는 이제 L이 되고
자, 지름이 d면 요 원주는 파이 d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파이 d가 됩니다. 그래서 2파이 r. 자, 그럼 여기 면적은 파이 d l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속 밀도 b는 단위 면적당 자속이 되고요. 자, 면적은 파이 dl이 될 것이고 자속은 극수 곱하기 극당 자속 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속 밀도 b는 공식으로 찾아보면 나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자, 전기자의 지름이 0.2, 직류 발전기가 1.5kW의 출력에서 18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전기자 주변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자, 전기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름을 D다 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이 초당 한 바퀴를 돈다라고 하면 1rps가 됩니다. 자, 초당 한 바퀴를 돌면 이것이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파이 d가 됩니다. 파이 d 미터 퍼 세크. 초당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초당 n 바퀴를 돌게 되면 속도는 이동한 거리는 파이 d n이 되겠죠. 이것이 주변 속도 v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요 n이라고 하는 회전수는 RPS, 초당 회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분당 회전수로 바꾸게 되면 60분의 파이 d n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요 n은 라지 n은 단위가 RPM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60 파이 지름이 0.2고 분당 회전수가 18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18.84 미터 퍼 세크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문제. 자, 매극 유효 자속이 0.035, 전기자 총 도체수가 152인 사극 중권 발전기를 매분 1200회의 속도로 회전할 때 기전력은 얼마인가? 기전력 공식 E는 60A의 PG 파이 N입니다. 이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중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병렬해로 쓰는 극수와 같다. 여기서 극수는 사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60 곱하기 4 곱하기 총 도체수는 152. 자, 극당 자속은 0.035. 회전수가 1200회입니다. RPM이죠. 계산을 해보시면 106.4 볼트다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도 이제 동일한 문제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발전기 극수가 10이고 전기자 도체수가 500이며 단중 팍권일 때 매 극의 자속수가 0.01이고 600rpm이면 기전력은 얼마인가? 자, 여기에서 팍권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팍권은 병렬해로수 A가 항상 2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에 대입을 해보시면 E는 60 곱하기 2의 극수는 10개. 그죠? 자, 총 도체수는 500개. 그죠? 전체 도체수가 500개. 자속은 0.1 곱하기 회전수가 600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0.01인가요? 그죠? 매극 자속수가 0.01이고 회전수가 600이다. 자,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250 볼트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생긴 자속이 무엇에 영향을 주는 현상인가? 전기자 반작용. 자, 이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어디에? 주 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 자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을 우리는 주 자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나번에 계자극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계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것은, 자,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주자속이 감소가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중성축이 이동합니다. 전기적 중성축 이동을 하고요. 세 번째, 정류 불량이 되죠. 그죠? 불꽃, 브러쉬에 불꽃 발생. 뭐 이러한 영향이 있더라. 따라서 13번에 보시게 되면 가 전기적 중성축 이동한다. 맞습니다. 나 주자속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자속이 감소하죠. 나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 정류자 편 사이에 전압이 불균형이 된다. 그래서 뭐가? 불꽃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라번 정류 작용에 악영향을 준다.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면, 자,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고 정류를 잘 되기 위해서는, 즉, 자,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방지 대책이 있겠죠. 그죠? 자, 대책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보상권선 설치, 그죠? 보상권선 설치. 보극 설치. 또 뭐가 있습니까? 브러쉬의 이동.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나번에 보극과 보상권선을 설치한다. 그죠? 보극과 보상권선을 설치한다.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는 대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직류계의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권선의 전류 방향은, 자, 이 보상권선은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보상권선 어떻게 연결한다? 전기자 권선과 직렬로 연결을 하고요. 전류의 방향은 전기자 권선과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으로 한다.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한다. 자, 그런 내용 찾아보시면 라번의 전기자 전류 방향과 반대로 한다. 그죠? 전기자 권선과 직렬로 연결하며 전류의 방향은 전기자 권선의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한다.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보극이 없는 직류 발전기의 부하 증가에 따라서 부하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브러쉬의 위치. 자, 브러쉬의 위치는 변화해야 되겠죠. 왜? 뭐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뭐가? 중성축이 이동하기 때문에 브러쉬의 위치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적인 중성축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기적 중성축이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기의 회전 방향으로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을 하고요. 자,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한다? 이동한다. 그죠? 회전 반대 방향으로 전기적인 중성축이 이동을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브러쉬의 위치도 이 중성축이 이동하는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발전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로?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자, 도체수 500, 부하전류 200, 극수 4, 전기자 병렬의 수가 2인 직류 발전기의 매 극당 감자 기자력은 얼마인가? 단 브러쉬의 이동각은 20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자 기자력. 감자 기자력. 그렇죠? 자, 이 감자 기자력은, 자, 기자력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권수 곱하기 전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권수는, 자, ATD는, 감자 기자력은, 자, 권수는 2분의 총 도체수에서 파이분의 2알파만큼이 있겠고요. 전류는 총 전기자 전류의 병렬의 수로 나눈 것이 감자 기자력인데 극당 감자 기자력이기 때문에 P분의 1로 나눠 주셔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 정리해 보면 E A P분의, 그쵸? G I A 곱하기 파이분의 2알파가 됩니다. 그쵸? 자, 이것을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병렬의 수 2개라고 되어 있고요. 극수는 4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도체수는 500이 되겠고 전기자 전류, 즉 부하 전류는 200이 됩니다. 자, 곱하기 파이분의 2알파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알파가 뭘로 줬습니까? 각도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파이라고 하는 것도 각도로 하게 되면 파이는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180분의 2 곱하기 20도. 그죠? 그러니까 180도분의 2 곱하기 20도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감자 기자력은 1388 기자력이 뭡니까? 암페어 턴이죠. 그죠? 암페어 턴 퍼 극 폴. 그죠? 폴.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직류기의 정류작용에서 전압 정류를 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자, 여기서 전압 정류. 자, 전압 정류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정류에는 리액턴스, 전압 감소. 자, 리액턴스 전압 감소를 하기 위해서 인덕턴스 감소. 그렇죠? 인덕턴스 감소를 위해서 주기를 길게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극 설치. 자, 전압 정류에는 자, 이 정도의 네 가지의 리액턴스 전압 감소, 인덕턴스 감소, 주기를 길게 한다, 보극 설치한다. 그래서 리액턴스 전압 VL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L에 TC분의 EIC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한다. VL의 값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인덕턴스 L의 값을 감소하거나 또는 TC 정류 주기를 길게 해야 되겠죠. 그죠? 리액턴스 전압 감소, 인덕턴스 감소, 주기를 길게 한다. 그 다음에 보극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보극을 설치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직류
기의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전압 정류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저항 정류가 있겠죠. 그죠? 저항 정류. 자, 이 저항 정류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브러쉬에 접촉 저항을 어떻게 합니까? 저항을 어떻게 한다? 크게 한다. 자, 이 접촉 저항이 큰 브러쉬는 뭐가 있다? 탄소 브러쉬가 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방법에는 총 이러한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이 아는 건 뭡니까? 브러쉬의 접촉 저항을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접촉 저항을 크게 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자, 직류기에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정류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전 속도가 빠르다. 회전 속도라고 하는 건 n의 값이 빠르다는 얘기죠. 자, 주변 속도 v를 보면 pi dn, 그죠? 회전 속도가 빠르면 주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요. 자, v는 이러한 식이 있습니다. 정류기에서 tc분의 b-델타라는 식이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얘기는 바로 정류 주기가 짧아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리액턴스 전압 VL이라고 하는 것은 L TC분의 EIC에서 결과적으로 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정류 주기가 짧아지고 정류 주기가 짧아지면 바로 리액턴스 전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 찾아보시면 리액턴스 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정류가 힘들어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자극의 수 4개, 슬롯의 수 40개, 그 다음에 슬롯 내부의 코일 변수가 4개인 단중 중권 직류기의 정류자 편수는 얼마인가? 자, 정류자 편수 K는 2분의 mu ns가 됩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mu라고 하는 것은 슬롯당 코일 수고요. 코일 변수. 그 다음에 ns라고 하는 것은 총 슬롯 수를 뜻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4 곱하기 40 이 계산해 보시면 80개의 정류자 편이 나오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자, 6극 직류 발전기의 정류자 편수가 132고 단자 전압이 220. 직류할 도체수가 132이고 중권이다. 정류자 편간 전압은 얼마인가? 정류기 편간 전압 E는 K분의 P2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요 K라고 하는 것은 정류자 편수가 되고요. P라고 하는 것은 극수가 될 것이고 E라고 하는 것은 유기기전력이 됩니다. 자, 공식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대입을 해보시면 정류자 편수는 132개라고 했고요. 극수는 6개, 그래서 6극이 되겠고 유기기전력은 22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시면 정류자 편간 전압은 10V 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조정하려면 다음은 어느 것을 조정해야 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편의상,
타여자 발전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기자 저항 아래이고, 자, 이것이 n 속도로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역기전력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는 전기자 전류가 흐를 것이며, 여기에 단자전압 V가 걸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부하 전류 I가 흐르겠죠. 당연히 여기에는 부하가 존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 보시게 되면, 자,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K, 파이, N. 그쵸? 그 얘기는 여기에 계좌가 있어야 된다. 계좌를 통해서 자속 파이를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단자전압 V는 이 식에서 E 마이너스 IAR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자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유기기전력을 조절하면 됩니다. 이 유기기전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속도 또는 요 계좌의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 파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계좌의 저항 RF를 조정하게 되면 자속 파이가 조정되고 유기기전력이 변할 것이며, 이 유기기전력이 변하면 바로 단자전압 V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답은 계좌의 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직류발전기의 섬나기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불꽃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하의 급변입니다. 부하의 급변. 부하가 급변하게 되면, 부하가 급변한다는 얘기는 전류가 변화한다는 얘기죠. 전류가 변화한다. 이 전류가 어떻게 변화한다? 빠르게 변화한다. 그럼 뭐가 됩니까? dt분의 di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에 의해서 전압이 V, 그쵸? dtdi가 크게 변화하면, 이 값이 크면 당연히 전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섬락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자, 직류발전기의 부하포화 곡선은 다음 어느 것의 관계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곡선에는 크게 무부하 포화 곡선,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하 포화 곡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무부하 포화 곡선은 계좌 전류와 유기기전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부하 포화 곡선은 계좌 전류와 단자전압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와 단자전압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무부하 포화 곡선, 부하 포화 곡선, 외부 특성 곡선에 뭐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냐라고 하는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답원의 단자전압과 계좌전류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자, 26번 문제. 자, 다음 중 직류발전기의 계좌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기는, 자, 발전기 중에 타여자 발전기가 있고 자여자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자여자에는 크게 직권 발전기가 있고 분권 발전기가 있고 복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전기자와 분리가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잔류자기가 없어도 가능하며, 또한 역회전 운전이 가능합니다. 타여자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되며 역회전 운전이 어떻다? 가능하다. 그쵸? 타여자는 왜? 전기자와 계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자여자 같은 경우에는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이든 병렬이든 아니면 직병렬이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잔류 자기가 존재해야 되고요. 존재해야 되고 역회전 운전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역회전 운전을 할 경우에는 이 계자가 갖고 있는 잔류 자기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발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직류 발전기 중에 역회전 운전이 가능한 것 또는 잔류 자기가 필요 없는 것을 찾아라 라고 하면 그것은 타여자 발전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시면 자, 계자권선이 전기자의 병렬로 연결된 직류기는 자, 계자가 병렬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분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자가 전기자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직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합친 직렬, 병렬 다 되어 있는 것을 복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병렬 연결된 게 무엇이냐 라고 했기 때문에 분권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자, 직류 분권 발전기의 무버 특성 시험을 할 때 계자 저항의 저항을 증감하여 무버 전압을 증감시켜 어느 값에 도달하면 전압을 안정하게 유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먼저 여기서 보시면 무브와 포화곡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브와 포화곡선은 뭐와 뭐의 관계죠? IF 계자 전류와 유기기전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때 무브와 C의 유기기전력은 단자 전압과 같게 됩니다. 무브와 포화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유기기전력에 관한 그래프를. 자, 잘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IFV를 보면 자, IF는 분권에서 계자 저항분의 단자 전압이기 때문에 자, 요 식을 통해서 RF는 IF분의 V가 됩니다. 즉 여기에 이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RF, 즉 계자 저항선이 되더라 이거죠. 계자 저항선.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유기기전력이 유기되는 요 그래프와 정확히 일치하는 이 기울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요 선을 임계저항선입니다. 그죠? 임계저항선. 이때 이 계자 저항 RF라고 하는 값이 이 임계저항선보다 크게 되면, 즉 예를 들어 RF라는 값이 이렇게 되면 임계저항선보다 크게 되면 이때는 전압 확립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즉 그 얘기는 뭐냐? 전압 확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발전이 불가능하다.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즉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RF라고 하는 것을 조절을 해서 여기에 있는 기울기가 RF라고 하는 것을 조절하면 이 기울기가 조정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때 이 임계저항선보다 커지게 되면 RF라고 하는 값이 커지게 되면 발전이 안 되더라.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원에 보시면 이 RF라고 하는 값이 임계저항의 값이 되었기 때문에 안정한 전압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답은 다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자, 직류 분권 발전기를 역회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기서 역회전. 자, 분권은 뭡니까? 자여자 방식입니다. 자여자는 뭐라고 했죠? 역회전 운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분권은 자여자 방식이기 때문에 역회전 운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번에 발전되지 않는다가 답이 되겠네요.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직류분권 발전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직류분권 발전기에 대한 회로도를 그려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릴까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자, 직류분권 발전기, 가번. 자, 단자전압이 강하면 계좌전류는 증가한다. 자, 여기 RF가 될 것이고, 단자전압은 V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 흐르는, 계좌에 흐르는 전류 IF는, 자, IF 뭐가 됩니까? IF는, RF분의 V가 된다. 문제에서 단자전압이 떨어지면, 그죠? 계좌전류도 같이, 떨어지겠죠. 가번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번. 타야자 발전기의 경우보다 외부 특성 곡선이 상향된다. 자, 외부 특성 곡선이 뭡니까? 보겠습니다. 외부 특성 곡선. 자,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보게 되면, 자, 여기 유기기전력 2가 될 것이고요. 자, 자, 부하가 증가하면, 자, V는 유기기전력 2 마이너스 IARA입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부하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전압 강화에 의해서 전압이 떨어지겠죠. 어떻게? 이렇게.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IARA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IA를 보게 되면 타여자는 IA가 부하 전류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분권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IA가 부하 전류 플러스 IF, 계좌 전류를 합친 값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분권 발전기가 전기자 전류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기자 전류가 더 크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압 강화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전압 강화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분권이라면 타여자는 뭐라 씁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타여자는. 왜? 전압 강화가 더 적다. 왜? 전기자 전류가 더 작으니까. 얼마만큼요? IF만큼. 그렇죠? 그래서 타여자 발전기의 경우는 외부 특성 곡선이 어떻게 된다? 분권보다 높다. 그죠? 다시 얘기하면 분권은 타여자보다 하향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번도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번 분권 권선의 접속 방법에 상관없이 자여자로 전압을 올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라번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이 타여자 발전기에 비하여 크다. 이거는 나번이랑 같은 얘기죠. 즉 분권이 전압 강화가 더 크다 이 얘기입니다. 타여자보다. 그쵸? 맞는 얘기입니다. 분권이 타여자보다 전압 강화가 더 크다. 왜? 전기자 전류가 IF만큼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31번. 자, 직류분권 발전기를 서서히 단락 상태로 하면 다음 중 어떻게 되겠는가? 자, 분권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권을 그려보면 부하가 있을 때 자, 여기는 RF 여기는 IF 여기는 V 이렇게 되나요? 자, 유기기전력 2 자, IA
부하전류 I. 자, 여기에서 부하를 서서히 단락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부하를 단락하면 단락전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단락전류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단락전류는 무조건 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린 문제다 이겁니다. 잘 보겠습니다. 자, 분권 발전기에서 여기를 서서히 단락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단락됐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단락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V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V가 0이 되면 자, IF식이 뭡니까? IF는 RF분의 V입니다. V가 0이 되면 얘가 0이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 IF가 0이면 자속 파이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그럼 유기 기전력 E는 K, 파이, N이 됩니다. 이때 파이가 0이 되면 유기 기전력도 0이 되죠. 하지만 여기에는 분권에는 뭐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잔류자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완전한 0은 아니지만 이 2라는 값이 어떻게 해요? 미미해진다. 그죠? 작다. 작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기 기전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부하에 흐르는 전류도 어떻다? 작다 이거죠. 그래서 자, 분권 발전기에서 부하를 서서히 단락하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아주 미미한 단락 전류가 흐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답 찾아보시게 되면 바로 소전류가 흐른다. 이 문제는 뭐다? 단락 전류는 크다, 무조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함정을 둔 소전류가 흐른다.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문제. 자, 직류 분권 발전기의 계좌회로를 개폐기를 운전 중에 갑자기 열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 그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개폐기로 급격히 얘를 열었다 이겁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코일입니다. 코일. 그렇지 않습니까? 코일. L입니다. L. 자, 이것을 개폐기를 갑작스럽게 열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 dt, di가 급격히 변하니까 이게 뭐예요? 무한대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일에 걸리는 전하 VL은 L, dt, di가 됩니다. 그래서 자, 계좌 권선을 갑작스럽게 열게 되면 이 dt, di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VL은 뭐예요? 바로 고전압이 뭐가 된다? 유기가 된다. 이 고전압 유기에 의한 계좌 권선의 소손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답원에 계좌 권선의 고압을 유기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답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무부하에서 자기 여자로 전압을 확립하지 못하는 직류 발전기는 자,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부하에서 그쵸? 무부하에서 전압 확립이 안 된다. 자, 이거는 바로 직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직권 발전기를 그려보면 자,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직권계좌는 여기에 RS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무부하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가 0이란 얘기고 직권계좌에 흐르는 IS도 0이란 얘기입니다. 이 IS가 0이란 얘기는 이 계좌에서 나오는 자속 파이가 0이 되기 때문에 유기기전력 E는
k 파이 n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따라서 무부하에 더 전압 확립이 불가능한 것은 직권 발전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동 복권 발전기의 내부 결선을 바꿔 직권으로 발전기를 사용한다. 자, 여기서 이 복권 발전기를 직권으로 할 때와 복권 발전기를 분권으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권으로 할 때는 분권 계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분권 계좌를 어떻게 한다? 분권 계좌를 중요한 말은 뭐예요? 개방한다. 그죠? 자, 분권을 만들려면 직권 계좌를 여기는 바로 단락한다. 이겁니다. 복권을 직권을 할 땐 분권 계좌를 개방하여야 되고요. 복권을 분권을 할 때는 직권 계좌를 단락하여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자, 용접용으로 사용되는 직류 발전기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용접용 발전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차동 복권 발전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차동 복권 발전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정전류 특성, 그죠? 정전류를 공급한다. 또한 이 수화 특성을 갖고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번에 보시게 되면 전압에 대한 전류에 대한 전압 특성이 수화 특성일 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36번 문제 보시면, 자, 포화되고 있지 않은 직류 발전기의 회전수가 2분의 1로 감소되었을 때 기전력을 전과 같은 값으로 하자면 여자를 속도 변화 전에 얼마로 하여야 되는가? 자, 이것은 유기기전력 E는 K 파이 N입니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이 요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하겠다? 일정하게 하겠다 이거고, 요 K 값은 바로 기계상수죠. 변하지 않는 기계상수 값이고요. 자, 속도를 2분의 1로 했다. 요것을 얼마로 했다? 2분의 1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값이 일정하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자속의 파이 값을 얼마로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2배로 하여야지만 이 값이 일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까지 문제를 풀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남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